바다거북이는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꽃게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어린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 꽃게의 집게발을 유심히 보던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꽃게가 말한 대로 바다를 향해 달려가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재미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질기고 딱딱한 알을 깼을 때, 긴 모래사장을 지나 바다를 향했을 때, 까마귀 무리가 하늘 위에서 떠다니고 있을 때, 몇몇 형제들이 까마귀에게 잡혀갔을 때, 자신을 계속 밀어내는 파도에 몸을 던졌을 때, 바다거북이는 어린 시절을 쭉 떠올렸지만 재밌지 않았습니다.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게다가 바다거북이는 자신과 같이 알에서 나왔던 형제들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으나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푸른 바다 위에 떨어지는 맑은 햇빛 말고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납니다. 바다거북이는 꽃게의 말을 듣는 지금도 꽃게의 단단한 껍질과 두꺼운 집게 말고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꽃게의 단단한 등껍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등껍질은 어떻게 생겼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긴 거야? 꽃게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자신의 얇고 튼튼한 다리로 오른쪽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다가 작은 바위에 툭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꽃게는 왼쪽으로 빠르게 움직여 바다거북이 앞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너의 형제들을 보면 되잖아. 형제들 모습은 기억나지 않아. 그래, 너무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나지 않을 거야. 나도 내가 어떻게 알에서 나와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그러고 보니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다시 식사를 하면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오늘 먹은 식사가 맛이 없으면 어제 먹은 그것이 더 맛있는데 하며 기억할 거고, 오늘 먹은 식사가 맛있으면 어제 먹은 그것보다 지금 먹는 게 더 맛있다 하며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꽃게가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지만 바다거북이의 머릿속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도 오늘 먹은 식사와 어제 먹은 식사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이는 어제는 미역을 먹었습니다. 푸르고 부드러운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오늘도 미역을 먹었는데 미역이 온몸에 달라붙어서 맛있게 먹었는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바다거북이는 미역을 먹은 것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이는 형제들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이는 형제들의 모습보다 까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자신의 발버둥과 불안함을 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등껍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단한 그것은 바다거북이의 온몸을 꽉 쥐고 있는데 가끔은 너무 무거워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다거북이를 포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며 또 어느 때는 바위 틈에 끼어서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끔 위험한 바다 생물로부터 바다거북이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등껍질이 너무 밉지만 동시에 하나도 밉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등껍질이 자신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바다거북이는 매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등껍질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바다거북이를 처음 보는 누구도, 오랫동안 본 누구도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볼 수 있지만 바다거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꽃게와 헤어진 후 바다거북이는 갑자기 자신의 등껍질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23번째 새우에게 말했습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 23번째 새우는 바다거북이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23번째 새우는 형제들에게 바다거북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23번째 새우의 말을 듣고 24번째 새우가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 물론 예전에 헤엄치는 거북이를 본 적은 있었지만 네가 말한 거북이와 같은 거북인지 모르겠어. 25번째 새우, 26번째 새우, 27번째 새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28번째 새우가 말했습니다. 그 거북이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너는 그런 말은 무시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가한 거야? 우리는 바쁘다고. 네가 한가하다고 다들 한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각자 바쁜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다고.
25번째 새우, 26번째 새우, 27번째 새우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야. 23번째 새우는 형제들의 반응에 조금 난감했지만 바다 거북이를 위해 변명을 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간절해 보여서 지나칠 수가 없었어. 다들 바쁜 걸 왜 모르겠어. 그런 점은 미안하게 생각해. 25번째 새우, 26번째 새우, 27번째 새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28번째 새우는 말이 없었지만 23번째 새우의 말을 조금은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30번째 새우는 다른 새우들의 표정을 살피다가 23번째 새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 거북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그 거북이의 질문이 무례하거나 불편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23번째 새우는 30번째 새우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23번째 새우는 형제들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바다 거북이에게 가는 동안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형제들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만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나도 별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데. 23번째 새우는 바다 거북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느라고 조금 늦어버렸습니다. 23번째 새우를 기다리는 바다 거북이는 23번째 새우가 늦는 것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23번째 새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일이야. 생각을 말할 수도 없는데 늦어버리기까지 했어. 곤란한데. 23번째 새우는 마치 자신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바다 거북이 앞에서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바다 거북이는 23번째 새우의 말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23번째 새우는 작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할 거 없어. 네가 형제들한테 가 있는 동안 나는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바다 거북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등껍질에 대해 새우들이 어떻게 말해줄까 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23번째 새우는 바다 거북이의 말에 마음이 풀어져 형제들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참, 우리 형제들은 네가 말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렇대. 그렇다고 다들 네가 한 질문이 무례하거나 불편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했어. 바다 거북이는 23번째 새우의 말에 살짝 실망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걸 다른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다 거북이는 23번째 새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23번째 새우는 떠나려는 바다 거북이를 붙잡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금까지 바다 거북이의 등껍질 모양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던 23번째 새우는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의 바다 거북이를 보고 어떤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23번째 새우의 말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꽤 오랫동안 23번째 새우는 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바다 거북이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23번째 새우는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미안해. 바다 거북이는 23번째 새우가 오랜 기간 고민해준 것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아니야, 정말 고마워. 떠나가는 23번째 새우의 뒷모습을 보며 바다 거북이는 자신의 등껍질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엄마 고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 표면에 있던 엄마 고래가 하늘로 물줄기를 푸하고 뿜어냅니다. 그리고 엄마 고래는 바다 거북이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 고래는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커다란 몸을 움직여 물과 함께 먹이들을 삼킵니다. 바다 거북이는 자신도 엄마 고래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재빠르게 옆으로 물러납니다. 먹이를 다 먹은 엄마 고래는 바다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 바다 거북이는 잠시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 고래가 다시 물어보기도 했고 자신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 새끼 고래가 바다 거북이에게 다가와서 장난을 칩니다. 새끼 고래는 주둥이로 바다 거북이의 등껍질을 살짝 치기도 하고 바다 거북이가 있는 주변을 지느러미로 크게 휘둘렀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새끼 고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희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나 바다거북이의 말에도 불구하고 새끼고래는 바다거북이에게 장난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래는 새끼고래가 친구와 즐겁게 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흐뭇하게 지켜보고 곧바로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엄마 고래를 따라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새끼고래가 장난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바다거북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고래가 수면 위에 있으니 바다거북이와 새끼고래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히는 모양이 되었는데 바다거북이는 더 이상 엄마 고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새끼고래와 잠시 놀아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상어가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물었으나 곧바로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아니 뭐야? 바위를 씹었나? 바다거북이는 상어에게 잡아먹힐 뻔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등껍질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습니다. 바위는 아니야. 하지만 쉽게 씹어먹기는 힘들 거야. 상어는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네. 어쩐지 딱딱하더라. 바다거북이는 상어가 자신의 등껍질에 대해 술술 말해줄 것 같아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상어는 바다거북이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니. 본인 등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바다거북이는 상어의 말에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등껍질이 있어. 하지만 내가 본 적은 없어. 등껍질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상어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바다거북이를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어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대체? 상어는 이제 바다거북이와 이야기하는 게 귀찮아졌는지 바다거북이를 지나쳐 다른 먹이를 구하러 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상어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신의 등껍질 모양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호초는 바다거북이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산호초는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분명 자신의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호초에게 물어봤는데 산호초는 진지하게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군, 그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듣기는 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실망하지는 마.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그렇지. 지금은 그런 것이 나을 거야. 하지만 말이야. 바다거북이는 산호초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산호초가 바다거북이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진지해 보였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이는 산호초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어. 산호초는 마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듯 기뻐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해파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 해파리는 흐물거리는 자기 몸을 바다에 맡긴 채 움직였습니다. 나는 흐물흐물해.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해. 그렇지만 동글동글해. 바다거북이는 해파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보여. 그럼 내 등껍질은 어떻게 생겼어? 해파리는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에 푹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렇군. 그렇다면 좋은데. 아주 좋아. 그래. 바다거북이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바닷가재에게도 물어봅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 바위 틈에 박혀있던 바닷가재는 몸을 움직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재는 눈앞에 있는 바다거북이를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야.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몸이 조금 더 틀어져야 했어. 그러면 괜찮아. 아니지. 약간 틀어진 건 방금 해봤잖아. 이번에는 똑바로 가는 게 맞아.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속도가 더 빨라야 하나? 속도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아무 상관 없다고. 아니지.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기 깜짝이야. 뭐야 너. 갑자기 말을 시키면 어떡해. 바다거북이는 바닷가재가 신경질 난 투로 말하자 갑자기 미안해졌습니다. 미안해. 중요한 일이 있는 줄 몰랐어. 바닷가재는 바다거북이가 사과하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신경질이 난 목소리는 그대로 두고 대답합니다.
미안할 것까지는 없어. 그런데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바다거북이는 바닷가재의 말에 금세 표정이 밝아지며 대답했습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 직접 보면 되잖아. 직접 볼 수 없어. 바닷가재는 바다거북이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닷가재에게 자신의 등껍질을 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바닷가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바닷가재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온몸을 감싼 껍질을 벗어야 했고, 벗어놓은 껍질을 보며 다음에는 또 어떻게 먹지? 하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생각은 바닷가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재는 자신의 오래된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은 언제나 익숙하지만 언제나 신선했습니다. 신선하고 익숙한 감각은 매번 바닷가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껍질을 벗을 시기가 되면 불안한 마음에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안 될지도 몰라. 그런데 지난번은 어떻게 껍질을 벗었지? 그때는 무슨 방법을 썼더라? 그냥 조금 더 발버둥 쳤나? 아니야. 껍질 사이 틈이 살짝 벌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다. 아니야. 그때 껍질 사이 틈이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니야. 바위를 지나가다가 뭔가에 걸려서 껍질이 살짝 벗겨졌어. 그래.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바닷가재는 바위 틈에서 자신의 몸을 넣고 불쑥 튀어나오기를 335번째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335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 바닷가재의 껍질은 약간의 흠집도 나지 않은 채 반들반들했습니다. 바닷가재는 365번째에도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닷가재의 이런 사정을 모르는 바다거북이는 등껍질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다니 어떻게? 바다거북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보자 바닷가재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과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불편함을 설명할 수도 없고, 불안과 불편함의 근원인 껍질 벗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껍질을 벗는 문제는 바닷가재에게만 중요한 것이었고, 바다거북이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닷가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억지로 짜냈습니다. 크게 말이야. 나는 그럴 수가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을 거야. 바닷가재의 말에 바다거북이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방법인 거야? 할 수야 있겠지만 그 뒤는 장담하지 못해.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닷가재는 바다거북의 등껍질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지 않는 게 좋아. 바다거북이는 바닷가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알려주기 싫은 건가? 바닷가재는 바다거북이가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려주기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바닷가재는 이번에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말이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껍질을 벗는 일이지. 오래된 껍질을 벗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껍질 벗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껍질을 벗을 때마다 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이나 더 큰 노력을 들여야 돼. 같은 방법, 같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껍질은 점점 두꺼워지고 질겨지거든. 하지만 나는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전에 썼던 방법이라도 써야 돼.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 같은 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바다거북이는 바닷가재의 긴 말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재가 진지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바닷가재는 바다거북이가 자신의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알고 숨을 한번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껍질을 보는 건 나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그게 너한테 중요한 일이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껍질을 벗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바다거북이는 바닷가재의 솔직한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바다거북이가 바닷가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바닷가재도 작별 인사를 위해 집게발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 바닷가재는 자신의 등껍질이 살짝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위 틈에서 335번째 나와서 그런 것인지 바다거북이를 만나서 그런 것인지 바다거북이에게 짚게 발을 흔들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바위 위에 앉은 갈매기에게 말합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 이제 막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려던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의 말에 대답합니다. 섬처럼 생겼네. 섬? 그래, 섬. 너는 본 적이 없겠지만. 나는 볼 수 없는 곳이야? 볼 수야 있겠지만 내려다보는 건 못하겠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너는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모습일 거야. 그럼 나는 내 등껍질 모양과 비슷한 섬을 볼 수 없는 거네? 뭐 그렇겠지. 하지만 그 섬은 말이야. 등껍질 어쩌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곳이야. 왜?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의 말에 우쭐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곳에 내 비밀 공간이 있거든. 비밀 공간? 그래, 그 섬 중앙에 커다란 바위로 된 산이 하나 있는데 바위산 정상에 작은 공간이 있어. 물론 엄청 작은 건 아니고 내가 살짝 날아서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는 되는 크기야. 살짝 날아서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갈매기는 살짝 날아서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위산에 그런 공간을 발견했다는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휙 한번 날아본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에게 자세히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보면 알게 돼. 물론 네가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갈매기는 이 말만큼 좋은 대답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갈매기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데 보면 알게 된다는 말이 뭐야? 갈매기는 바다거북이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귀찮아졌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괜히 필요 없는 이야기만 잔뜩 했잖아. 크기가 어쩌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말이지.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바다거북이는 갈매기에게 그게 왜 중요한지 물어봤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왜 중요해?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의 이번 질문은 마음에 들었는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말을 차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형제들끼리 움직여. 매번 그렇지. 먹이를 먹을 때도 비행을 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한 덩어리로 뭉쳐 있어.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뭉쳐 있는 게 참 좋은 모양이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 물론 그렇다고 내가 혼자만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야. 나도 형제들이랑 있는 게 나쁘지 않고 어떤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 하지만 말이야,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라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꽥 하고 울면 내 목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진짜 혼자 있게 되면 나중에 다시 형제들을 만날 때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화가 났던 형제들을 아무렇지 않게 상대할 수 있지. 혼자 있을 수 있어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바다거북이는 갈매기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거북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직후 형제들과 바다를 향해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 다른 형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네?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대체? 아까부터 등껍질이 어쩌고 하지를 않나.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군. 하지만 갈매기는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 속마음을 바로 말하는 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곧바로 말하면 계속 싸움만 날 뿐입니다. 갈매기는 많은 형제들이 있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에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렇지. 그게 좋지 뭐. 부럽네.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등껍질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준 갈매기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마워. 갈매기는 자신이 대충 얼버무린 말에 감사 인사를 하는 바다거북이를 보며 당황했지만 곧바로 말합니다. 그래 그렇지 뭐. 감사할 것까지야? 바다거북이는 갈매기에게 인사하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갈매기는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바다거북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뭐야 대체? 바다거북이는 문어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 문어는 자신의 8개 다리 중 2개를 바다거북이의 등껍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어는 자신의 다리에서 전해지는 느낌대로 말하려다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믿을 수 있어? 내가 그냥 아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다거북이는 눈을 깜빡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믿는 것보다 그냥 네가 말하는 대로 듣는 거겠지.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네 등껍질은 사실 상어 지느러미처럼 뾰족하다라던가 산호초처럼 화려한 색이라던가 모래처럼 거칠다던가 한다면 너는 내 말을 믿을 수 있냐는 말이야. 그렇게 생겼어. 아니? 바다거북이는 문어의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봅니다. 햇빛이 바다를 뚫고 바다거북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바다거북이는 햇빛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게 좋은지 웃으며 말합니다. 만약 네가 나를 속이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나중에 내가 어떤 식으로 네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아챈다고 해도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지라면서 생각했을 거야. 지금은 네가 나를 속이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 문어는 바다거북이를 계속 보기만 합니다. 문어가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관찰하고 있는 것인지 바다거북이 자체를 관찰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어는 조금 멀리 떨어져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무슨 의미야? 어차피 네가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물론 내 눈으로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방법이 있어.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 육지로 올라가면 섬 중앙에 바위산이 하나 있어. 그리고 바위산 꼭대기에는 작은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는 호수 하나가 있어. 그리고 그 호수에는 무엇이든 네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을 거야. 바다거북이는 문어의 말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갈매기가 알려준 바위산 작은 동굴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생 바다에 살고 있는 문어가 어떻게 육지에 그런 신비한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가본 적이 있어? 아니, 내가 거길 어떻게 가? 그런데 그곳에 호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아는 거랑 보는 거랑 상관없어. 바다거북이는 문어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좋은 방법을 알려준 문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멀어져가는 바다거북이를 보며 문어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문어는 바다거북이가 절대 호수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너무 멀고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어가 바다거북이에게 호수에 대해 말해준 것은 자신이 호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어는 자신만 아는 무언가를 말할 때 상대방의 표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체 그런 건 어떻게 알고 있냐? 같은 놀라운 표정. 그 순간 문어는 자신이 바다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어는 이번에도 자신의 똑똑함이 확인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문어의 예상과 다르게 바다거북이는 해변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불확실한 무언가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해변에서 바위산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녹색 나무로 뒤덮인 숲 가운데 회색의 작은 바위섬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바위산은 바다거북이의 눈에는 작은 모래알 같아 보였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일단 바위섬을 둘러싼 숲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 과정은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한 발자국 정도만 간다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녹색 덩어리 안으로 자신이 쏙 하고 들어갈 것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거북이가 숲을 향해 몇 발자국 움직이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햇빛이 나를 꾹 누르는 것 같아. 바다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던 바다거북이의 몸이 육지에서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순간 숲과 자신과의 거리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방금까지는 가까워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져. 어떻게 된 일이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바다거북이는 그래도 계속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바위산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숲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무겁고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지만
바다거북이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바다거북이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왔어. 아직 저곳으로 가기는 멀었지만 내가 있던 자리에서는 꽤 멀리 왔을 거야. 바다거북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왔던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래사장은 바다거북이가 온 길 그대로 깊게 파여 있었는데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파여 있는 길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이 정도 왔다고. 그럴 리 없어. 이 정도 거리라면 잠깐 눈 깜빡하거나 재채기하는 시간이면 왔을 거리잖아.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얼마큼 왔는지 확인하고는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엎어졌습니다. 바다거북이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동시에 등껍질은 그대로 바다거북이의 몸을 살짝 짓눌렀습니다. 물속이랑 다르게 등껍질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누워있다가 등껍질에 숨이 막히는 것 아닐까. 바다거북이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한번 몸에 힘을 빼니 다시 움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야, 숨이 막히지는 않겠지. 등껍질이 그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바다거북이는 다시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다음날이 될 때까지 움직여 겨우 숲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다시 하자면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숲 입구에서 생각했습니다. 벌써 모든 힘을 다 쓴 것 같아. 간신히 숲 입구로 들어온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걸음이 매우 느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바다거북이는 숲속을 봅니다. 눈앞에 있는 곳은 나뭇잎들이 초록빛을 냅니다. 가장자리의 나뭇잎은 빛을 받아 하얗게 보였지만 안쪽 깊은 곳을 볼수록 초록빛과 하얀빛은 사라지고 어둡고 알 수 없는 소리만 들립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곳은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다거북이가 가고 싶은 곳은 바위산 안의 호수이지만 그 사이에 어두운 숲 안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바다거북이가 해변에서 숲 입구까지 왔던 길보다 훨씬 더 힘들고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바다거북이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단어가 바다거북이의 머릿속에 생겨나자 다른 생각은 생기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새롭거나 필요한 생각들이 떠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새롭고 필요한 생각들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바다거북이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다거북이는 고민의 결과를 입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바다거북이는 그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제와 같은 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바다거북이는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다거북이의 머릿속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하지로 꽉 차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일단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나무를 기준으로 그곳까지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앞발이 움직이자 잠시 잊고 있었던 등껍질의 무게가 바다거북이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 순간 바다거북이의 머릿속에 있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바다거북이는 억지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짓누르고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가 어떻게 해야 하지에 정신이 팔린 사이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렇게 느리다니. 바다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과 무거운 등껍질 때문에 다람쥐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람쥐는 바다거북이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자 조금 더 크게 말합니다. 이렇게 느리다니. 그제야 바다거북이는 다람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갈색 털을 가진 작고 고운 곡선을 가진 다람쥐가 바다거북이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다람쥐 덕분에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안녕? 다람쥐는 바다거북이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말합니다. 이렇게 느리다니. 그래, 맞아. 나는 너무 느려. 다람쥐는 바다거북이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안쪽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람쥐가 달려가는 것이 어찌나 빠른지
다람쥐가 순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바다에 있더라도 저런 식으로 빠르게 갈 수 없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는 정말 빠르구나. 바다거북이가 자신을 빠르다고 말하자 다람쥐는 몸을 돌려 바다거북이 앞에 서서 말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그렇게 느리면 언제 도착하려고 그래? 언젠가 도착하겠지. 지금은 그냥 눈앞에 있는 나무까지 가는 게 목표야. 어느 나무?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목표로 세운 나무에 대해 다람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는 바다거북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가 다 그렇게 생겼어. 네가 말하는 나무가 다른 나무랑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네. 바다거북이의 설명에 답답함을 느낀 다람쥐는 다시 앞으로 번쩍하고 가더니 어떤 나무 위로 올라가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 말하는 거야? 바다거북이는 그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람쥐는 다시 번쩍하고 움직이더니 다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 말하는 거야? 바다거북이는 그곳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람쥐는 다시 번쩍하고 움직여 다른 나무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이 나무 말하는 거야? 바다거북이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람쥐는 다시 번쩍하고 움직여 바다거북이의 앞에 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라니까. 어떤 나무인지. 바다거북이는 다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자신의 몸이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바다거북이가 땅에서 멀어지자마자 다시 번쩍하고 움직이더니 어느 작은 나무 위로 숨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말했습니다. 그 나무야, 그 나무.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말이 통한 것 같아 기뻤지만 다람쥐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으며 큰 새에게 잡혀가는 바다거북이를 올려다봅니다. 큰일 날 뻔했네.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몸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에 갈매기가 말했던 게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너는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모습일 거야. 지금 눈앞에 갈매기가 있다면 바다거북이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 바다거북이는 나중에 갈매기를 만났을 때 이 말을 멋지게 하려고 몇 번씩 연습합니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 나도 하늘에서 볼 수 있어. 몇 번 말을 해보던 바다거북이는 조금 더 크게 말하려고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바다거북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바위에라도 눌린 것 같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가슴 쪽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곧바로 위를 올려다봅니다. 바다거북이의 눈에 보이는 건 큰 새의 부리였습니다. 큰 새의 부리는 갈매기의 몸통 하나만하게 컸고 소라의 등껍질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큰 새의 부리를 보고 자신의 몸을 움켜쥐고 있는 발톱을 봅니다. 상어의 이빨처럼 날카롭고 범고래의 등처럼 두꺼웠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제야 자신이 큰 새에게 붙들려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두렵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새가 한번 날갯짓을 할 때마다 앞으로 쭉쭉 나아갔습니다. 아주 멀리 있던 바위산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바다거북이가 처음 느끼는 속도였습니다. 하늘로 가면 어디든 금방 가는구나. 점으로 보였던 바위산이 이제는 바다거북이의 눈알만큼 커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큰 새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어. 큰 새는 바다거북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큰 새는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바다거북이를 놔버렸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큰 새가 놓아버리자 무거운 등껍질이 아래로 뒤집힌 채 땅으로 떨어집니다. 바다거북이가 방금까지 숲과 바위산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지만 떨어지는 순간에는 하늘과 구름의 모습을 정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있고 하얀 햇빛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얀 햇빛은 바다거북이의 몸을 뚫을 것처럼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으나 바다거북이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을 전부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이는 여유롭게 하늘을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땅에서 바다거북이를 빠른 속도로 잡아 끌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이는 곧바로 숲속 나뭇가지 몇 개를 부러뜨리고 바위 몇 곳에 부딪히고 무성하게 풀이 솟아난 곳에 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떨어진 충격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파도 소리에 이끌려 바다 쪽으로 향한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형제들도 움직인다. 내가 빠른지 느린지 바다와 가까워지는지 알 수 없다. 그냥 바다를 향해 움직인다. 숨이 차고 어깨가 아프고 계속 졸린다. 하지만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지금 당장은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순간 검은 날개를 가진 무언가가 형제들을 잡아간다. 그리고 뒤이어 끔찍한 소리가 난다. 나는 그것들을 모른 척하고 앞으로 가고 있지만 불안했다. 혹시나 검은 날개가 나를 잡아갈까봐. 내가 결국 바다에 닿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몇몇 형제들은 검은 날개가 괴성을 내면 몸이 굳었고 곧바로 검은 발톱에 붙들려갔다. 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 나는 바다를 향해 계속 움직였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으나 내 몸이 물에 닿았다. 그런데 몸이 물에 닿으면 곧바로 바다가 아니었다. 파도는 내가 그곳에 닿자마자 나를 몇 번이나 뒤쪽을 밀어냈다. 형제들도 파도에 밀려났다. 나는 파도가 나를 밀어낼 때마다 다시 그곳으로 뛰어들고 또 뛰어들었다. 나는 계속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계속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바다거북이가 눈을 떴습니다. 바다거북이의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이는 뒤집어진 상태로 하늘을 보며 떨어지는 빗줄기를 온전히 맞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 상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거운 등껍질을 쥐고 있지 않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빗줄기를 얼굴로 맞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빗소리에 잠겨 조용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늑대무리들이 바다거북이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무리 중 우두머리는 조용히 바다거북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늑대가 자신의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저걸 잡아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다른 늑대가 대답합니다. 잡아오면 뭐하길? 또 다른 늑대가 대답합니다. 먹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늑대가 대답합니다. 뭔 줄 알고 먹어? 늑대들의 우두머리는 말합니다. 새끼 때 보고 처음 보는군. 저건 말이야. 육지에서 태어나 바로 바다로 간다고. 늑대 무리 중 하나가 말합니다. 새끼 때 한 마리만 있었습니까? 늑대들의 우두머리가 말합니다. 아니, 꽤 여러 마리 있었어. 늑대 무리 중 또 다른 늑대가 말합니다. 그럼 왜 지금은 혼자 있습니까? 늑대 우두머리는 말합니다. 그건 몰라. 늑대 무리 중 가장 작은 늑대가 말합니다. 그거 참 불쌍하군요. 같이 있을 가족이 없다니. 늑대 우두머리는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종종 있지. 다른 곳으로 가자고. 여기 있어봐야 저걸 어떻게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늑대 무리는 우두머리의 말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늑대 무리 중 가장 작은 늑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바다거북이를 향해 작게 말합니다. 잘 지내라. 바다거북이는 늑대 무리들이 자신을 지켜본 줄도 모르고 시원하게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비가 멈추고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바다거북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대로 쭉 누워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다거북이를 향해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하얀 토끼는 바다거북이를 뛰어넘어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커다란 덩치의 멧돼지가 땅을 울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바다거북이와 쿵하고 부딪힙니다. 멧돼지에게 치인 바다거북이는 공중으로 몇 번 돌아 원래의 모습으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다거북이는 아래로 떨어진 충격도 있지만
등껍질의 무게가 다시 느껴져 힘이 들었습니다. 바다거북이를 들이받은 멧돼지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잠시 주춤하더니 말합니다. 뭐야? 바위인 줄 알았네. 바다거북이는 말합니다. 바위는 아냐. 그래, 그렇게 보여. 바다거북이는 거꾸로 솟아난 멧돼지의 앞니를 보며 자신의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려다가 왜 그런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멧돼지는 토끼를 놓쳐버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낮은 목소리로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뭐야? 여기서는 처음 보는데? 나는 바다에서 왔어. 바다에서 여기를 왜 와? 볼 게 있어. 어떤 걸 보는데? 내 등껍질을 보고 싶어. 바다거북이가 대답을 했지만 멧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멧돼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눈을 살짝 감았다가 가볍게 뜨기도 합니다. 코를 최대한 크게 벌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멧돼지는 아무 행동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순간 멧돼지가 바위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까지는 숲에 사는 덩치 큰 짐승이었는데 지금은 숲의 일부처럼 보여. 멧돼지는 잠시 동안 숲의 일부로 있다가 숨을 크게 하고 내뱉더니 다시 덩치 큰 짐승으로 돌아가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멧돼지는 바다거북이 말을 무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휴식이 끝났는지 다시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왜 그런지 멧돼지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사라지는 뒷모습에 인사합니다. 잘 가. 바다거북이는 바위산 쪽을 올려다봅니다. 꽤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위산이 바다거북이의 얼굴만 하게 보입니다. 바다거북이는 멀리 있는 바위산을 보다가 눈앞에 있는 무성한 풀을 보고 앞으로 갑니다. 풀이 너무 길게 자라서 바다거북이의 앞에는 오로지 푸른색 줄기들만 보입니다. 무성한 풀 안쪽에서는 같은 상황만 일어났습니다. 가끔 작은 벌레가 지나가고 알 수 없는 짐승 소리가 숲속 어딘가에서 들리며 비 때문에 땅이 물렁해져서 바다거북이의 발이 계속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이는 물렁한 땅에 자신의 발이 몇 번 빠지자 어느새 발을 빼는 속도와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물렁한 땅에서 발을 뽑아내는데 익숙해진 바다거북이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에 갈 수 있을까? 호수가 있기는 할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호수는 대체 뭐지? 바다거북이가 딴 생각을 하는 동안 바다거북이의 몸은 점점 물렁한 땅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이대로 물렁한 땅에 먹혀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너? 여기서 처음 보는데. 바다거북이는 누가 말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바다에서 왔어. 바위산 안에 있는 호수에 가려고.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는 대답합니다. 이상한 놈이구나. 하지만 우리 대장님이 보면 좋아하겠어.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는 갑자기 휘파람을 불며 동료들을 모읍니다. 목소리의 동료들은 털 달린 작은 손들로 바다거북이를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바다에서 왔어. 바다에서. 하지만 바다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 지치고 힘들었던 바다거북이는 다른 손들에게 붙들리자 그대로 피로가 몰려와 눈이 감겼습니다. 원숭이 대장이 자신의 앞에 있는 바다거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숭이 대장 옆에 있던 원숭이 부하일이 말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장이 좋아하실 것 같아 데려왔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난 저게 뭔지 알고 있어. 바다에 살아. 원숭이 대장은 바다거북이가 바다에 살고 있는 것 말고 아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숭이들은 원숭이 대장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기침 소리를 냅니다. 원숭이 대장이 말을 끝마쳤다는 기침을 하자 원숭이 부하일은 다른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이는 감탄하며 박수를 칩니다.
원숭이 부하 3은 약간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원숭이 부하 4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장의 말을 듣습니다. 원숭이 부하 5는 놀란 듯이 입을 벌리고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원숭이 부하 1이 대장에게 말합니다. 역시 대장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원숭이 대장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뭐 그렇지. 원숭이 대장은 대답하는 중에도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이때쯤 바다거북이가 자신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놀라는 모습도 좋고 감동하는 모습도 좋고 불만도 좋고 화를 내도 좋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어리숙한 생물의 어리석은 반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불만을 보이거나 화를 내는 등의 어리석은 반응을 한다면 다른 원숭이들이 난리를 피우겠지만 원숭이 대장은 그때 원숭이들을 진정시킬 대사도 준비합니다. 너무 그러지들 말라고. 다른 곳에서 온 손님이니까. 원숭이 대장은 대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넓은 마음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계속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그 모습이 심기가 불편해져서 기침을 했습니다. 원숭이 대장이 기침을 하자 원숭이 부하 1이 다른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 3과 원숭이 부하 4가 바다거북이에게 다가갑니다. 바다거북이는 두 원숭이가 자신의 앞에 있지만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원숭이 부하 3은 작은 목소리로 바다거북이를 깨웁니다. 이봐, 일어나라고. 일어나. 대장님께서 앞에 계신다고. 바다거북이는 원숭이들의 목소리에 눈을 잠깐 뜨기는 했지만 다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원숭이 부하 3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라니까. 눈을 뜨라고. 원숭이 부하 3이 바다거북이에게 계속 말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원숭이 부하 4가 자신이 쥐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때립니다. 바다거북이는 몸이 살짝 떨리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뜬 바다거북이의 앞에는 원숭이 대장이 작은 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몇 마리의 원숭이들이 바다거북이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다거북이는 바위산 쪽을 올려다봤는데 이제 바위산의 크기가 바다거북이의 등껍질만 해졌습니다. 바다거북이의 입장에서는 눈을 감고 떴더니 바위산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바다거북이는 바위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가까워졌네. 원숭이 대장은 바다거북이가 혼자 중얼거려서 심기가 거슬렸습니다. 원숭이 부하 1은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 2는 바다거북이를 보며 꽥 소리를 지릅니다. 원숭이 부하 3은 바다거북이를 보며 속삭입니다. 이봐, 대장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고. 어디 다른 데를 보는 거야? 원숭이 부하 4는 심각한 표정으로 바다거북이를 노려봅니다. 원숭이 부하 5는 놀란 듯이 입을 벌리고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바다거북이는 원숭이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거북이의 눈에는 원숭이들의 모습이 우스웠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위산에 가깝게 이동시켜준 것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이가 가만히 있자 원숭이 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왜 왔지? 바다거북이는 말합니다. 모르겠는데요. 힘들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여기 왔어요. 원숭이 대장은 다시 기침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 1은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원숭이 부하 2는 몸을 방방 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원숭이 부하 3은 바다거북이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게 아니고 바다에서 육지로 왜 왔냐는 거야. 원숭이 부하 4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다거북이를 쳐다봅니다. 원숭이 부하 5는 놀란 듯이 입을 벌리고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바다거북이는 원숭이들의 불편한 대화 방법에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원숭이들에게는 자신이 섬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이 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곳까지 저를 이동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다거북이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원숭이 대장은 다시 기침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 1은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 2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원숭이 부하 3은 바다거북이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원숭이 부하 4는 화가 나지만 대장의 체면을 생각해
꾹 참고 바다거북이를 노려봅니다. 원숭이 부하오는 놀란 듯이 입을 벌리고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바다거북이는 원숭이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바위산을 향해 움직입니다. 바다거북이의 걸음이 매우 느렸지만 아무도 바다거북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바다거북이의 뒷모습을 보며 기침을 합니다. 원숭이 무리를 빠져나온 바다거북이는 바위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한참을 움직였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힘이 들었지만 힘이 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너무 덥고 너무 갈증나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덥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들다. 너무 힘들어.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나. 배가 고파. 무언가를 먹고 싶어. 먹을 것. 먹을 것. 바다거북이는 싱싱하게 돋아난 해초의 줄기를 상상합니다. 바다거북이는 해초를 입에 물고 아그작 씹어먹는 상상을 하며 입을 움직여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다의 시원함을 상상합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힘들지 않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곳. 바다거북이는 바다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잠시 동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뱃속에서 울리는 배고픔이 바다거북이의 상상을 깨뜨리고 나아졌던 기분을 덮어버립니다. 열기와 배고픔은 상상하기 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바다거북이는 더욱 덥고 더욱 갈증이 나고 더욱 배가 고파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럴 때마다 멀리 있는 바위산을 보며 자신과 바위산의 거리를 잽니다. 꽤 가까워진 것 같아. 아닌가? 아까보다 바위산이 아주 약간 커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런데 아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 바다거북이는 아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원숭이들의 이상한 대화, 멧돼지의 편안함, 토끼의 다급함, 큰 새의 날갯짓, 다람쥐의 궁금함, 문어의 똑똑함, 가재의 껍질, 고래의 물줄기, 새우의 수염. 아까는 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까에 가까웠는지 바다거북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바다의 시원함과 미역의 부드러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의 뜨거움, 뱃속에서 끌어당기는 배고픔, 등껍질의 무게가 세심한 단위로 느껴집니다. 안 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돼. 바다거북이는 당분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저 움직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작은 애벌레가 온몸에 힘을 쥐어짜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애벌레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애벌레는 바다거북이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꾸물꾸물 앞으로 갑니다. 바다거북이는 움직이던 발을 잠시 멈추고 애벌레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다리 하나 날개 하나 없는 작은 생물체가 자기 온몸을 비틀어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애벌레를 지켜보고 있으나 애벌레는 그저 온몸을 비틀어 앞으로 갈 뿐입니다. 애벌레를 한참이나 지켜보던 바다거북이는 자신도 발을 움직여 앞으로 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곧 애벌레를 지나쳐 갔습니다. 애벌레가 한참을 움직이다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앞에 있는 바다거북이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위가 움직이는 줄 알았네. 애벌레는 바다거북이의 움직임을 잠깐 보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다거북이는 바위산 바로 아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의 눈앞에 있는 바위산은 바다처럼 넓고 하늘만큼 높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바위산을 올려다보고 잠시 쉴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 쉬면 영원히 바위산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는 곧바로 바위산을 올랐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올라가는 내내 힘들다는 생각을 꾹 눌러두었습니다. 혹시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은 벌레들이 바다거북이의 눈앞에서 왱왱거리며 귀찮게 굴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처음에는 그것들을 무시하려고 했으나 힘들다는 생각을 꾹 눌러놓느라 짜증이 불쑥 튀어나오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딴 데 좀 가라.
바다거북이는 소리를 치느라 숨이 차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으나 움직이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용기나 불굴의 의지로 인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멈추면 전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바다거북이의 상상 속에서 바다거북이는 그 자리에 멈추고 그대로 바위가 됩니다. 바위가 된 바다거북이 위로 새들이 앉아서 말합니다. 이 바위는 특이하게 생겼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나중에는 특이하게 생긴 바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그대로 바위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거북이는 영영 자신의 등껍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돼.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바위가 될까 봐 겁이 나서 어떻게든 움직였지만 작은 벌레들이 왱왱 귀찮게 굴어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흰나비가 팔랑팔랑 얇은 날갯짓을 하며 바다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뭐야? 바다거북이는 힘이 들고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흰나비의 질문 자체에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형제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야 본 적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엄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마치 등껍질과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 흰나비에게 말합니다. 몰라. 흰나비는 팔랑팔랑거리며 바다거북이의 왼쪽으로 갔다가 바다거북이가 왼발을 움직이자 바다거북이의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흰나비는 곧바로 바다거북이의 눈앞에 와서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 왔어? 바다거북이는 이 질문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자신은 바다에서 오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모래사장 위에 있었고 또 그전에는 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몰라. 흰나비는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에 앉아 말합니다. 여기는 왜 왔어? 바다거북이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등껍질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이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았습니다. 게다가 흰나비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바다거북이가 어떤 대답을 해도 끝없이 질문할 것 같았습니다. 몰라. 흰나비는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 전부 알 필요는 없지. 흰나비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워서 바다거북이에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야 하지만 왜 그런지 여유로운 흰나비를 보면 작은 날벌레를 향하던 짜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와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네가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뭘 궁금해하든 나와 상관없어. 그건 너의 궁금함이야. 이렇게 짜증이 치솟던 바다거북이는 무언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바닷가재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재는 죽음과 그렇지 않음 사이에 있는 불안함 속에서 껍질을 벗습니다. 불안함은 언제나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살아있는 불안함은 바닷가재의 모든 시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움직이는 것과 바위가 되는 그 중간에 와서야 바닷가재의 불안함을 이해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보 같구나. 나는 정말 바보 같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멍청이야. 바다거북이는 그러면서 바닷가재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친절함을 흉내내 흰나비에게 돌려줍니다. 나는 호수가 필요해. 호수가 필요한 이유는 내 등껍질이 보고 싶기 때문이야. 호수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대. 내 등껍질이 보고 싶은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정말 잘 모르겠어. 흰나비는 날개를 팔랑거리며 바다거북이 앞에 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곧 있으면 네가 원하는 호수에 도착할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그대로 풍덩 빠지면 돼. 바다거북이는 흰나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몸이 아래로 쑥 하고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곧바로 호수의 시원한 물이 바다거북이의 몸을 감싸며 소리를 냅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도 모르는 새의 바위산 꼭대기에 왔고 그곳 작은 동굴에 있는 호수에 도착한 것입니다.
흰나비는 호수 위에서 잠시 가벼운 날갯짓을 하다가 햇빛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다거북이는 흰나비가 사라진 뒷모습을 보다가 말합니다. 고마워. 바다거북이는 호수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자신의 몸을 휘감는 해조류를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갈증과 배고픔을 채우자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기억해내고 호수 밖으로 나와 호수 위에 비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 등껍질은 이렇게 생겼구나. 바다거북이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보았지만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기대했던 기쁨이나 만족스러움 같은 것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설고 어색한 무언가가 바다거북이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느낄 수 있고 없다고 한다면 느끼고 있는 것이 착각처럼 느껴질 만큼 애매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는 낯설고 어색한 무언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서 그럴 거야. 여러 번 보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봅니다. 작은 동굴은 천장이 뻥 뚫려 있어서 햇빛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동굴의 벽면에는 녹색 풀들이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크기는 동굴의 크기에 맞게 작았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간다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처럼 깊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곳에서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낯설고 어색한 무언가가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스러움이 가득 찰 때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첫째 날 바다거북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호수 위에 비친 자기 등껍질을 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커진 것 같아. 아닌가? 옆으로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해. 아니야. 아래로 주저앉은 것 같아. 바다거북이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등껍질을 한참 보다가 호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호수 안에는 바다거북이가 먹을 만한 것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먹이들을 씹고 호수 벽면의 부드러운 부분을 발로 툭툭 쳐봅니다. 바다거북이는 수영도 하고 그냥 호수에 둥둥 떠 있기도 하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구름을 가만히 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별빛을 보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내일도 자신의 등껍질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듭니다. 둘째 날은 비가 쏟아집니다. 뚫린 천장에서 비가 쏟아져 동굴 속은 빗소리로 가득합니다. 호수 위에도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바다거북이는 호수 위에 비친 자기 등껍질을 봅니다. 동그란 것들이 계속 움직여. 바다거북이는 호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호수 위에 생겨나는 작은 온들을 봅니다. 셋째 날은 해가 쨍쨍합니다. 직선으로 내리쬐는 햇빛이 호수 위에 곱게 흩뿌려집니다. 바다거북이는 호수 위에 비친 자기 등껍질을 봅니다. 등껍질이 깨끗해 보여. 바다거북이는 호수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고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호수 깊은 곳에 다가가 생각합니다. 여기는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바다거북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넷째 날은 하늘에 큰 구름이 움직였는데 구름이 바위산 동굴 위를 가릴 때마다 검게 그늘이 지고 구름이 지나가면 곧바로 해가 비추기도 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호수 위에 비친 자기 등껍질을 봅니다. 그늘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늘이 없으면 바다거북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등껍질이 없어. 아니야. 나도 없어. 나도 안 보이네. 아니구나. 내가 다시 보여. 이런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다섯 번째 날도, 여섯 번째 날도, 일곱 번째 날도, 여덟 번째 날도, 그리고 더 많은 날이 지나도 매번 바다거북이는 호수 위에 비친 자기 등껍질을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호수에 비친 바다거북이의 모습이 친구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호수에 비친 바다거북이의 모습이 바닷가재 같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바닷가재가 생각나 말합니다.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건 어떤 기분이야? 바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같은 건가? 아무튼 불쾌한 기분이라는 건 알아.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어느 때는 문어 같았고 네가 말한 대로 바위산 꼭대기 동굴에는 호수가 있어. 호수는 내 등껍질을 보여줬어. 그런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너는 뭐든지 잘 알고 있잖아. 대답을 해줘. 어느 때는 멧돼지 같았으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 정말 궁금해. 어느 때는 형제들을 잡아갔던 까마귀 같았고 내가 알에서 나왔을 때 네가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너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어느 때는 원숭이들 같았고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지 않아? 그게 편한 건가? 자기 자신으로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아. 하지만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 또 어느 때는 바위산 같았다가 너는 정말 먼 곳에 있었구나. 하지만 도착할 수는 있었어.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갈매기 같았습니다. 나도 하늘에서 아래를 본 적이 있어. 너는 내가 절대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볼 수 있더라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바다거북이에게 갈매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여기 왜 있어? 오늘은 소리도 들리는구나. 호수는 정말 신기하네. 바다거북이의 옆에 있던 갈매기가 자신의 날개로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냐고. 바다거북이는 갈매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수 위를 보고 또다시 갈매기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바다거북이가 아무 대답이 없자 갈매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말이 안 들려? 바다거북이는 그제야 갈매기가 옆에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진짜였구나. 미안해. 호수를 한참 동안 보느라 헷갈렸어. 갈매기는 사과를 하는 바다거북이를 뚫어지게 보고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소리 질러서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이야? 너도 호수에서 뭘 보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말이야? 갈매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자 바다거북이는 갈매기가 예전에 바위산 동굴에 대해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 섬은 말이야. 등껍질 어쩌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곳이야. 그곳에 내 비밀 공간이 있거든. 갈매기에게는 바위산 동굴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말을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야. 갈매기는 바다거북이가 대답을 대충 넘기려고 하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살짝 궁금했지만 금세 관심을 꺼버리고 말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너는 여기 왜 왔다고 했지? 내 등껍질을 보려고. 무슨 말이야?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바다거북이가 예전에 했던 등껍질 어쩌고 하던 말을 떠올립니다.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 그럼 나는 내 등껍질 모양과 비슷한 섬을 볼 수 없는 거네. 그리고 잠시 후 갈매기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그럼 네 등껍질을 보려고 여기 왔다고? 응. 여기는 바다에서 먼 곳인데 어떻게 온 거야?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바다에서 이곳까지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몇 개는 믿을 만한 이야기였고 몇 개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갈매기는 이런 사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바다거북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도 대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 힘들게 왔구나. 응. 하지만 힘든 건 호수에 몸이 풍덩 빠지고 나서 전부 잊어버렸어. 순간 갈매기는 바다거북이가 바위산 동굴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불편해졌습니다. 갈매기는 이곳에 자신 이외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갈매기는 바다거북이를 섣불리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가 바다에서 바위산으로 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개는 허풍 같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먼 곳을 저 느린 걸음으로 온 건 사실입니다. 갈매기가 보기에 바다거북이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곳에서 내보낼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거참 대단하구나. 대단해. 그런데 이제 등껍질을 봤으니까 여기 계속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 갈매기의 말이 바다거북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 갈매기는 자신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이를 보며 약간은 흥분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뭔가 있구나. 하지만 천천히 말해야지. 갈매기는 바다거북이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그의 등껍질에 날개를 살포시 대면서 말합니다.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지. 갈매기의 말에 바다거북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낯설고 어색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호수를 매일 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 갈매기는 불확실하게 말하는 바다거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호수만 들여다본다고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뭐 네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바다거북이는 갈매기의 말에 무언가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호수만 보면 호수만 매일 보면 호수. 잠시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던 바다거북이는 갑자기 말을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냥 호수에 비친 내 등껍질을 본 거야. 내 등껍질을 직접 본 적은 없어. 그 순간 바다거북이의 마음속에 있던 낯설고 어색한 무언가가 계속 끌어오르더니 나중에는 바다거북이의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동굴을 둘러봅니다. 여기가 이런 느낌이었나? 바다거북이는 갑자기 동굴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아니,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호수도 싫고 바위산도 싫고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싫고 동굴을 가리던 구름도 싫었으며 이곳까지 올라왔던 자기 자신도 싫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뭔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에 가야겠어. 이곳에서 나가야겠어. 갈매기는 바다거북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게 조금 거슬렸지만 자신의 계획이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된 것 같아. 한편 바다거북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으나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바다에서 바위산까지 왔던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다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언제 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바다거북이의 머릿속은 다시 어떻게 해야 하지로 가득 차려고 했습니다. 바다거북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갈매기는 바다거북이의 대답을 듣고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갈매기는 그 말을 하고 곧바로 살짝 날아서 바위산 동굴 구석 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갈매기가 앉은 곳은 녹색 풀들이 길게 자라나고 있었는데 갈매기는 그 녹색 풀들을 자기 날개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구부려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자, 여기 보이지? 이곳으로 가면 바다까지 금방 내려갈 수 있어. 갈매기가 가리키는 곳은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고 물웅덩이의 물길은 바위산 바깥쪽으로 쭉 뻗어 있어 곧바로 바다까지 닿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바위산 바깥으로 시원하게 뻗어 있는 물길을 보고 갈매기를 봤습니다. 갈매기는 바다거북이가 움직이지 않고 주저하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왜안가? 여기서 계속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강제로 내쫓을 방법은 없는데.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갈매기의 생각과는 다른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친구의 도움을 받다니 너무 고맙다. 바다거북이는 천천히 걸어서 물웅덩이 앞에 앞발을 대고 갈매기를 돌아봅니다. 갈매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빨리 가라. 제발 좀 가. 하지만 갈매기는 속마음을 감추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바다거북이는 갈매기의 미소에 진심을 담아 말하며 물웅덩이로 뛰어듭니다. 고마워. 물웅덩이로 들어가 물길로 미끄러져 순식간에 바위산을 내려가는 바다거북이의 뒷모습을 보며 갈매기가 말합니다. 다행이군. 바다거북이는 바위산 물길을 타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시원하고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좋았고 그 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한동안 바다 안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다거북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제멋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기쁨에 취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기만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온몸을 버둥거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슬퍼져 바위 틈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으며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신이 나서 이리저리 쉴 새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뻤다가 화냈다가 슬펐다가 즐거워했다가 했습니다. 순서도 뒤죽박죽이었고
한 개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들끼리 섞여서 기쁘면서 화가 났고 슬프면서 즐거웠고 화나면서 슬펐고 전부 동시에 부글부글 끓듯이 있어서 뭔지도 모르는 기분으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이상한 상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때 낡은 배 한 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낡은 배는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바닥에 갈라진 틈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어디로 가는 걸까? 바다거북이는 이 생각과 함께 낡은 배를 따라갔으며 뒤죽박 죽이던 기분들은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낡은 배는 바다의 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다거북이도 낡은 배가 닿은 바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바다의 바닥을 보며 이곳이 제일 깊은 곳이라면 이곳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먹을 것이 있나 움직이던 초롱아기가 바다거북이에게 다가오며 말합니다. 너는 뭐야?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의 머리 위에 있는 밝은 빛 때문에 순간 눈이 부셔 눈을 감았지만 대답은 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왔어. 여기도 바다야. 나는 위쪽 바다에서 왔어. 여기는 절벽 틈이야.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 아래로 가면 뭐가 있는데? 깊은 바다가 있지 않을까? 바다의 바닥 말이야. 그건 몰라. 하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알아.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어? 바다거북이는 질문을 하고 초롱아기를 봅니다. 물론 초롱아기의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지만 바다거북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초롱아기는 갑자기 휙 돌며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 초롱아기가 어딘가로 움직이고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어떤 생물체가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주변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됐다면 미안합니다. 초롱아기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너를 먹으려다가 실패한 거거든. 초롱아기의 하얀빛 덕분에 건목상어의 기다란 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드러난 건목상어가 말합니다. 뭐야 이건?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 초롱아기는 건목상어의 불만에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 먹을 만한 건 없어. 건목상어는 길쭉한 자기 몸을 움직이며 초롱아기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군. 내 놈도 그렇고 저기 저 딱딱한 껍질을 가진 놈도 그렇고 먹을 수가 없겠어. 초롱아기는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놈은 무시하고 가자고. 어차피 저놈은 자기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먹이라면 관심 없어.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뭐든지 한 입씩 떼어먹는 치사한 놈이지. 건목상어는 말합니다. 그것보다 내 놈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먹지 않는 거야. 그거 고맙군. 초롱아기는 그대로 앞으로 헤엄쳐갔고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를 따라갑니다. 초롱아기는 말없이 앞으로 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도 말없이 초롱아기를 따라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초롱아기의 하얀 빛에만 의지하고 움직이니 조금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초롱아기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생물은 밝은 빛에 휩싸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빛의 정체는 두 생물 아래서 웅크리고 있던 금빛갈치였는데 금빛갈치는 이곳에서 처음 보는 바다거북이를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두 생물 앞에서 온몸에 있는 빛을 강하게 내뿜은 것입니다.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가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초롱아기도 금빛갈치의 정체를 확신할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잠시 기다려. 그 사이 금빛갈치가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야? 바다거북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밝은 빛에게 말했습니다. 육지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고 있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곳에 왔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해. 금빛갈치가 바다거북이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바다거북이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금빛갈치였지만 자신이 바다거북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금빛갈치는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래,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조금 서두른 감이 있지만. 그래, 좋아.
하지만 말이야, 앞으로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괜찮겠지. 나쁘지 않아. 금빛갈치가 아무 말이나 한 것이지만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서두르고 있고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있어야 괜찮아지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금빛갈치는 바다거북이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창피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 금빛갈치는 갑자기 바다거북이가 불편해져서 온몸에서 내뿜던 빛을 거두고 아래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빛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제대로 설명해 주면 안 될까? 금빛갈치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걸 알게 된 초롱아기가 말합니다. 다시 가자고. 검은 실 산호초는 실처럼 얇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같이 기다란 줄기를 몇만 가닥 가지고 있는데 그 얇은 줄기들이 깊은 바다 안에 퍼져 있을 때 그 누구도 줄기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검은 실 산호초가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얕은 바다라면 눈으로 보기 끔찍할 만큼 그 모습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다거북이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검은 실 산호초 줄기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리지? 초롱아기가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한데 바다거북이가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만큼은 아니지만 바다거북이는 확실히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바다거북이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검은 실 산호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걸 만져보는 건 처음이야. 바다거북이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검은 실 산호초의 줄기는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럴 때마다 바다거북이는 헤엄치기 어려워졌고 초롱아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바다거북이의 온몸이 검은 실 산호초의 줄기에 꽁꽁 싸맨 모양이 되어서 조금의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몸을 무언가가 휘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뭘까? 여기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바다거북이는 공손한 말투로 자신을 휘감은 무언가에게 놓아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온몸을 포함해 입까지 전부 검은 줄기로 뒤덮이는 바람에 낑낑대는 숨소리만 났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눈도 보이지 않고 입도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바다거북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 검은 실 산호초는 자신의 줄기로 바다거북이를 이곳저곳 건드려 봅니다.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이건 또 뭐지? 바다거북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검은 실 산호초는 바다거북이를 풀어주고 물어봅니다. 너는 뭐야? 바다거북이는 검은 실 산호초의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의 생명체는 하나같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봅니다. 작은 알에서부터 모래사장, 부딪히는 파도, 공포스러운 까마귀, 시원한 바다, 껍질, 육지의 고통 등등. 그런데 그때 멀리서 떨어져 있던 초롱아기가 바다거북이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그런 질문에 일일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초롱아기의 하얀빛에 비친 검은 실 산호초의 줄기들이 끔찍하게 휘날리고 있을 때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진지한 대답을 잊어버리고 다시 초롱아기를 따라갔습니다. 회색 거대족의 껍질 안으로 초롱아기와 바다거북이가 들어갔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회색 거대족에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회색 거대족의 크기가 너무 큰 탓도 있고 껍질이 회색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두 생물이 있는 바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곳인데 회색은 검은 곳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색 거대족의 크기는 바다거북이가 여행했던 육지보다 약간 작은 정도였습니다. 약간 작은이라고 한다면 회색 거대조개를 손에 쥘 수 있는 거인이 육지와 회색 거대조개를 비교하면 이게 조금 작은가? 아니면 이게 작은가? 하며 헷갈릴 정도로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어찌되었든 회색 거대조개는 어둡고 거대한 크기를 가졌습니다. 사실 회색 거대조개 안을 빙글빙글 돌게 된다면 바다 안에 있는지 조개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색 거대조개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회색 거대조개는 이날따라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속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하네. 답답해. 너무 답답해. 회색 거대조개 안에 있던 바다거북이와 초롱아기는
회색 거대조개의 속마음도 곧바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서 속마음 안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롱아기는 자신의 하얀 등을 바다거북이에게 비추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건 좀 신경 쓰이는데.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거북이가 초롱아기와 작게 대화를 하는 사이 회색 거대조개는 다시 한번 속마음을 말합니다. 회색 거대조개의 속마음은 바다거북이와 초롱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서 울렸습니다. 불편해. 정말 불편해. 바다거북이는 회색 거대조개의 속마음을 듣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회색 거대조개의 말투로 자신의 말을 합니다. 이상하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초롱아기는 회색 거대조개의 속마음을 흉내내는 바다거북이를 보고 있습니다. 초롱아기는 자신의 머리 위에 달린 하얀 등을 바다거북이에게 바짝 대며 말합니다.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 바다거북이는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초롱아기가 말합니다. 형식이 전혀 다르잖아. 그 뒤에도 바다거북이와 초롱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색 거대 조개는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색 거대 조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답답하고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색 거대 조개는 답답하고 불편한 심정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회색 거대 조개의 껍질을 확 닫아버린 것이죠. 그 순간 회색 거대 조개의 껍질 입구 부분에 있던 초롱아기와 바다거북이는 한참 뒤로 튕겨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회색 거대 조개 껍질 밖으로 튕겨져 나간 초롱아기는 자신의 하얀 등으로 회색 거대 조개의 껍질을 비춥니다. 초롱아기가 하얀 등으로 회색 거대 조개의 껍질을 비추자 바다거북이는 말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불편했나 봐. 그래, 그런 것 같다. 초롱아기를 한참 따라가던 바다거북이는 그가 멈추자 같이 멈췄습니다. 초롱아기가 뒤를 돌아봐 말합니다. 여기야. 바다거북이의 눈에는 모든 게 어두워 보여서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롱아기는 머리에 달린 등을 한번 흔들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계속 내려가면 더 깊은 곳이 있어. 바다거북이는 초롱아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초롱아기는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다거북이를 계속 지켜보다가 다시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갑니다. 바다거북이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바다거북이의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바다거북이는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이는 망설임 없이 내려갑니다. 도착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바닥. 그곳에 닿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 전 바다거북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기분들도 지금은 바다거북이를 응원하는 것처럼 차분합니다. 바다거북이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아래로 내려가던 바다거북이는 갑자기 갑갑함을 느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다거북이를 살짝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약간 지쳐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 천천히 움직입니다. 잠시 후 바다거북이는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갑갑함을 느꼈는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내려가야 합니다. 바닥에 닿아야 해요. 바다거북이가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말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고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깊은 바다였습니다. 깊은 바다는 그저 위쪽 바다를 받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 안에 들어온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깊은 바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바다는 바다거북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다거북이가 더 깊이 내려올수록 깊은 바다에 더 강하게 눌릴 뿐입니다. 깊은 바다 안에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그저 눌려버립니다. 깊은 바다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는 그냥 계속 자신 안으로 파고드는 바다거북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바다거북이는 아래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깊은 바다에 눌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다 거북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리 없어. 조금 더 움직이면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바다 거북이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힘을 짜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바다 거북이에게 가해지는 힘은 더 심해집니다. 이제 바다 거북이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자신의 모든 것이 꽉 붙들린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 화가 나서 속으로 소리칩니다. 나를 놔달라고. 나를 놔줘. 그냥 놔주기만 해.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바다 거북이가 속으로 한 말은 깊은 바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다 거북이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깊은 바다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나 생각의 복잡함이 아니라 자신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자신이 깊은 바다에 들어온 게 아니라 고통이라는 곳에 그대로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통은 바다 거북이에게 빈틈없이 달라붙었고 바다 거북이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바다 거북이는 이대로 자신이 부서져서 한 줌의 바닷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바다 거북이를 두렵게 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깊은 바다에게 부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놔줘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속으로 말해서 깊은 바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바다 거북이가 깊은 바닷속으로 파고든 만큼 고통에 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점은 고통은 적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도 고통은 늘 항상 같은 크기와 같은 무게로 같은 방식으로 바다 거북이를 짓누릅니다. 그것은 정교했으며 완벽했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정교하고 완벽한 고통의 지겨움을 느낀 나머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될 거였구나.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 등껍질이 뭐가 어쨌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구나. 바다 거북이는 그동안 자신이 뭔가에 끌려서 했던 모든 일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의 끝이 결국 고통이라는 사실이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고통, 같은 방식의 고통, 적응되지 않는 고통,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고통,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그것이 반복되자 바다 거북이는 떠올립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바다 거북이는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은 한 줌의 바닷물이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커다란 바다의 일부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좋지. 바다 거북이는 이 생각을 하며 자신을 짓누르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크기와 무게가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신기하구나. 그때 바다 거북이의 마음속에서 차분하게 있었던 기분들이 들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분들은 열이 오르고 형태를 갖추더니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바다 거북이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덩어리는 바다 거북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바다 안에서 눌려있던 바다 거북이를 조금씩 몸을 움직여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깊은 바다는 이 순간에도 바다 거북이를 누르고 있었으나 바다 거북이가 위로 움직이자 바다 거북이가 움직이는 만큼 조금씩 놓아줍니다. 그런 만큼 고통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다 거북이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까먹게 된 것입니다. 바다 거북이는 그대로 자신이 녹아서 바닷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되는구나. 조금씩 바다 거북이를 움직인 덩어리는 마침내 바다 거북이가 완전히 움직일 수 있게 만들더니 깊은 바다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바다 위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완전히 바다를 빠져나온 바다 거북이는 다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육지에 도착한 걸 알았지만 자신이 바닷물이 되고 파도가 된 줄 알고 그대로 해변에 누워 잠에 듭니다. 엄마에게 말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엄마는 아무 대답이 없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바위산에 가고 깊은 바다에 갔던 일에 대해 아무 대답 없는 건 조금
섭섭한 일이다. 정말 엄청 힘들고 엄청 아팠다고. 언제쯤 엄마는 내 이야기에 놀랄까? 난 하는 수 없이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가 나를 본다. 사실 나를 본 것보다는 그냥 내 쪽을 본 것이다. 엄마의 시선은 나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있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본다. 엄마는 이렇게 생겼었지. 정말 나랑 닮았다. 나는 나를 본 적이 있어서 내 모습을 알고 있다. 물론 직접 본 건 아니고 호수를 본 거지만 엄마는 내 말에 딴청을 한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어딘가를 그냥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난 약간 심술이 나서 엄마에게 다가가 말한다. 엄마,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엄마는 그제야 나와 눈을 마주치고 한참 동안 본다. 역시 엄마는 나와 닮았어. 나랑 똑같아. 근데 같은 게 맞나? 아니, 모르겠다. 그걸 알 수가 없다.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엄마가 나에게 말한다. 바다거북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누르고 있는 등껍질이 느껴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등껍질이 자신을 누르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느낀 고통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이 정도야.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흠칫 놀랐는데 자신이 바닷물이 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깊고 어두운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바다거북이는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꽉 찬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온몸에 꽉 찬 무언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의 온몸에 꽉 찬 무언가는 알을 깨고 나오게 했고 바다를 향하게 했고 등껍질을 궁금하게 했고 바위산에 오르게 했고 호수를 보게 했으며 호수를 떠나게 했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깊은 바다를 빠져나온 것도 그 무언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꽉 찬 무언가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느껴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모양이 달랐고 언젠가는 통제가 되지 않았고 언젠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는 자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사실만은 확신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 한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바위산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났던 모래사장 부분을 보고 바다 쪽을 봅니다. 파도는 일정하게 해변으로 밀려 들어오며 다시 일정하게 쓸려나갑니다. 한참 동안 바다를 보던 바다거북이는 바다로 다가갑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밀어냈던 파도는 바다거북이를 환영하듯 가볍게 적셔줍니다. 바다거북이는 파도의 환영을 받으며 바다로 들어갔고 바다도 바다거북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